진짜 의사들이 보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함께 보시죠. 이 드라마 상당히 디테일해요. 지금 간호사가 파스. 파스도 그렇고 손목에 아대하고 같은 있잖아요. 거. 손목 보호대 들고 있으니까 산모들이 손목하고 어깨 다 나가요. 저거는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친구 맞는데요, 선생님? 저 환자분 되게 정말 강경변 이런 게 좀 있으신 분 같아요. 그렇게 잘 그런 하신 사람을 것 같아. 섭외를 하고 화장을 이렇게 잘한 것 같아. 분장을. 분장 정말 까맣게. 잘했고. 잡을 거 주세요. 수술은 진짜 수술처럼. 네, 진짜 같아요. 저 간 어디서 구했을까? 저건 진짜 캔서 간 간이잖아, 같아. 그지? 그러니까 저런 거 지금 보면 아 이거는 모형이죠. 어떻게 암에 걸린 간을 구할 순 없잖아. 모형이겠지만 너무 잘 만들었잖아. 스컬 프랙처는 있는데 피가 본 두께 정도로 얇게 깔려 있는 정도라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 스리생이 대사가 대단한 게 본 두께 정도라는 말은 저 의사들이 정말 쓰는 단어예요. 본이라는 영어, 의학 용어, 뼈와 두께라는 한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 아 정말 이 스리생 드라마는 검수를 상당히 네, 한 거는 맞는 것 너무너무 같아, 의사들이 대사가. 봐도 너무 재밌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너 그거 입고 잘 거야? 엄마 이거 엄청 편해. 잠옷으로 딱이야. 이거 디테일이 제가 아까 계속 디테일 얘기하는데 이건 의사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수술복 진짜 편하잖아요. 이건 진짜 편한 옷이거든요. 집에 갖고 가서 잠옷으로 입고 싶을 정도로 편한 옷인데 여기서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의사 아니면 모르는 내용인데 수면 100% 꽉 조이는 느낌이 조이는 있고 느낌이 없어서. 헐렁헐렁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생활하시는 선생님들은 아 수술복 되게 편해요. 제일 편하죠. 응급 콜도 없고 산모분 콜도 없는 역대급 잔잔잔한 밤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든단 좀 말이에요. 말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환자가 없다, 뭐 오늘 한가하다 이런 말도 대학에서는 금기사항 아니에요? 그 말을 뱉자마자 막 환자들이 밀려오잖아요, 사실. 저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돼. 이 전공의 때부터 환타는 절대 안 마신다. 환타가 환자 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서류 넘겨서 승인 요청하면 되는데 제가 성격이 좀 네. 이게 정신과 용어인데 옵세시브 컴펄시브 디소더 그 강박증에서 따온 얘기인데 옵세라는 말 진짜 많이 쓰죠. 너 옵세지 막 그런 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짜잘한 거 하나 다 외우고 있는 애들 보면 야 이런 옵세를 받나. 나랑 잠깐 10분만 벤틸레이션 하자. 벤틸레이션. 중간 정원으로. 정확히 말하면 주의 환기, 짜증나는 일이 있고 뭔가 쌓여있는 일이 있어서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풀고 싶다. 쉽게 말해서 뒷담화. 거의 사실 90% 이상 뒷담화. 의사들의 은어라고 보시면 돼요. 인공호흡기를 벤틸레이터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프레시한 공기가 들어가고 칙칙한 공기가 빠져나오는. 인턴 딱 나와서 내가 이제 초등급을 받았으니까 초등급 선물 빨간 내복보다는 저는 굴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역태바지에 넣어먹었죠. 다 상했다고 굴비 보내드렸는데 욕 들어먹고 50만 원 근로자 주택 놓고 청약저축 놓고 그리고 났더니 남는 게 20인가 30인가 남아가지고 그 다음 달에 청약통장 깼어요. 오민 원장님은 초등급 어떻게? 월급을 받긴 했는데 쓸 시간이 없어요. 나도 1년차 때 막 일을 하다가 나 진짜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될까? 정말 이게 내가 사는 게 맞는 걸까? 막 생각을 하다가 또 일을 하다 보면 새벽이야. 근데 자야 돼. 다시 하루가 시작돼. 오늘도 못 도망갔구나. 도망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 이틀에 한 번씩은 집에 보내줬으니까. 이틀에 한 번씩 집에 가셨다고요? 안 가셨어요? 저는 인턴 1년차, 2년차 때까지는 2주에 한 번 이상은 못 갔던 것 같아요, 집에. 대부분은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이렇게 도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나 도망쳐서 이틀만 하루만 그냥 어디서 자고 싶다. 도망가는 이유의 99%는 자고 싶다. 1등하면 상품이 뭔데? 회식비 200만. 의사 선생님 맞으세요? 실력이 말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취미예요, 취미. 여기서 조금 이 드라마 디테일이 조금 떨어져요. 의사 중에 탁구 제일 잘 치는 과가 무슨 과인 줄 아세요? 아 그렇지. 정신과가 제일 잘 쳐요. 정신과 폐쇄병동을 가요. 그러니까 폐쇄병동이 밖에 못 나가니까 그 안에 탁구대가 있어요. 탁구대. 환자를 위해서 탁구가 있는 거예요. 치료 목적으로도 정신과에서는 많이 쓰이고 환자들하고 전공 1년차 쌤하고 2년차 쌤하고 탁구를 쳐요. 1년차 쌤은 좀 치고 2년차 쌤은 왼손으로 치고 3년차 쌤은 발로 친다는 말이 있어요. 펠로우 2년 차면 이제 너 환자 볼 때 됐지? 곧 외래 열어줄 테니까 준비해. 아니요. 아니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치. 두려운 거지. 혼자서 가려고 하니까 그때 정도 되면 내가 얼마나 못하는지에 대한 약간 그 자괴감이 있잖아. 맞아요. 일단 맞닥뜨려서 환자를 봐야지 느는 건데 의사가 되려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질문을 처음부터 딱 그 사무수첩에 적어 와가지고 체크를 해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었다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원하는 답이 아니다 그러면 꼬표 치고, 예, 원했던 거를 충분히 도움을 받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양말 공장 하시는 환자분이 양말을 300켤레를 선물하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신고 버리시고 계속 갈아 신으세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편하라고 저한테 선물해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냄새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피해도 좀 안아주시지. 인전까지 민소리 안고 있었어요. 계속 한아기만 안고 있을 순 없어서.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선생님들 시훈이 이제 입으로 우유도 잘 먹고. 전공의 때나 이럴 때 보면 제가 나타나기 전에는 화도 많이 내고 간호사들한테 함부로 하던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의사가 나타나면, 제가 나타나면 갑자기 순한 양이 되시는 환자분, 환자 보호자분들도 많아요.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와, 나 의사 나타나기 전에는 서운하지. 나한테는 저렇게 하시던 분이 갑자기 저렇게 된다고 하면서 되게 서운해하고 이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의료진 팀에 대해서 전부 다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전 반대합니다. 냉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턱 자를 때 환자들이 와서 신경 다 잘려도 상관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해서 이런 사람들 많아요.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죠. 냉정하게 판단해서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대로 괜찮아. 가자. 저렇게 선택의 문제나 아니면 진료실에서 보호자와 환자가 논쟁 내지는 싸우는 경우가 있죠? 주로 많은 경우가 캔서 환자들. 본인 선택이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게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이게 옳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판단은 보호자와 환자가 하는 거지만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져서 의사들이 어떻게 말하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동생 팔에 멍이 또 들었어요. 그리고 수액 바꿔달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왜 안 바꿔줘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우리한텐 매일 있는 일이지만 환자들한텐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극적인 순간이에요. 딱 비슷해요. 여기 드라마에 나오는 경우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하지만 뭐 이해하죠. 성형외과 의사가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저한테 쌍꺼풀 많이 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질문에 화가 나지는 않아요. 환자분들은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그런 거를 의사들이 우리는 매일매일 겪는 거니까 당신도 그 정도의 강도로 생각하세요 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렇게 이렇게 종종종종 걷는 거 파킨슨 아닌가? 종종종종 걸어. 스타트 잘 안 되고 잘 못 멈추고 뭐 신경과 선생님한테 안 혼나는 돼. 거 아닌가? 졸업한 지 너무 오래. 기억력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으신 것 같고 반전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이제 고백의 기회가 한 번 남았는데 연수를 갈 거잖아. 연수 가는데 그거를 사귀자 그러고 연수 가면 나쁜 놈이지. 그치. 군대 가는 거잖아. 연수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당연히 버리면 안 되는 기회인데 이 엄마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거든. 그럼 엄마를 생각해서 연수를 포기할 테니까 내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는 거에 너무 간섭을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교수님이세요? 나야? 전화 받자마자 바로 가잖아요. 모든 걸 뿌리치고 응급실 딱 가가지고 바로 보잖아요. 연애할 때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말은 절대 믿지 마라. 행동을 보라 그러잖아요. 행동을 보면은 전문가 같아. 올리네. 살거리를. 남자로서는 신호를 보냈는데. 이제 우리 단체라 이거지. 저한테 고백 안 하세요? 눈으로 다 말하고 있는데요. 여자는 확인을 받고 싶은 거고, 맞아요. 남자는 이만큼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네가 알아야지라는 거고. 말로 해야 해? 해야 돼. 우리 해야 교수님 돼. 클래식 하시네. 말은 절대 믿지 마라. 행동을 보라 그러잖아요. 예전에 나왔던 장면 중에 막 가정폭력 있는 걸 봤을 때는 겨울이네 집안에도 가정폭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어머니가 아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아프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술 사기할까? 누가 볼 수 있을까? 줄 게 있어. 최성화 교수님이 원래 익준이 이렇게 좋아하고 있었던 거는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까? 예, 제가 느끼는 눈빛은 뭐냐면은 마음을 한번 가졌었는데 포기를 한 눈빛이지. 저 이익준의 눈빛이
많은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저 눈빛. 결국은 마지막엔 잘 되게 되겠죠? 네. 무조건입니다. 비 오는 차 안에서 형 저렇게 고백하는 건 너무 클래식해. 저게 그게 90년대야, 90년대. 실제로 40살이잖아. 맞아. 90년대의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연애잖아. 사실 머릿속은 20대랑 별반 차이는 없어. 맞아, 그냥 맞죠? 겉에서 겉보기만 달라진 거고. 맞아. 그렇다 보니까 이 둘도 진짜 되게 클래식하게 나오는 이유가 본인들이 20살 때의 감성으로 지금까지의 연장인 것 같아. 그 둘은 드디어 이어지는구나. 별거 없죠? 파킨슨 의심하에 원래 환자들이 본인의 병이나 가족의 병을 좀 잘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죠. 내가 의사라서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유 약 먹어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특히 이제 애들 어릴 때 와이프는 난리 났죠. 빨리 병원 가야 된다. 막 뭐라는데 괜찮아. 좀 찌을나는 것도 면역학적으로는 좋은 거야. 이 장면에서 공감을 가졌던 게 최송화 교수가 다른 환자들한테는 정말 잘하잖아요. 맞아요. 엄마한테서만 전화 오면은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일 이야기 물어보면 네. 화나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병원에 있을 때. 왜 저게 정말 와닿았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드라마가 이거 의사가 쓰지 않으니까서는 이걸 못 느꼈을 거거든요, 사실. 의사들의 이게 공통적인 부분일 텐데 다른 사람이 체크를 하고 괜찮아 라고 들었어요. 내가 다시 해봐야 돼. 그럼 옆에 와서 괜찮아? 예 괜찮습니다. 자 환자분 자 계속 하니까 환자가 화나죠. 응급실에서 저것 때문에 화내는 환자들이 간혹 있어요. 몇 번을 하는 거야? 뭐 이러고. 9시 2시간 늦었는데 없지 않을까? 홍백과 저런 일 흔하니까 저 여자애도 잘 알 것 같아. 근데 자기 오빠도 의사잖아. 늦는 건 다 이해를 언제라도 하니까. 했을 텐데 아무 말도 없길래 당연히 수술이 늦어지는 거라 생각했어. 이게 의사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지. 그치, 불안불안해. 저녁 약속을 못 잡아. 뭐 데이트를 하려고 뭐 수요일날 7시, 8시에 약속을 잡아놔도 저 직전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 환자뿐만이 아니고 전공의 때는 교수님이 갑자기 부르면 달려가니까. 오른손 꽉 잡아봐. 난 좀 찡했어. 손을 딱 잡는데. 최송화 교수가 지금 울먹이면서 하는 저 의미가 우린 알잖아. 그치. 왜냐면 오른손이잖아. 네. 서전인데. 그러니까. 수술한 사람인데 오른손에 만약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나중에 그러니까요. 회복되는데 오래 걸리니까 아파서 응급실로. 아파서 응급실은 아니고 브레인 쪽은 정말 치명적인데 브레인하고 연결된 이제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손을 못 썼던 적이 잠깐 있어요. 몇 달 동안 손이 안 움직여서. 그때 이제 직업을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잠깐 했었고.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나는 몸이 다칠 만한 운동은 안 하고 안전한 것만 해. 맞아요.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자세일 수도 있어요. 교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전 너무 속상하던데요. 인어공주가 따로 없어요. 뭐 이런 응급학과 전공의가 이 환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했는데 유령처럼 취급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상담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인지라 누가 조금 알아줬으면 하는 것도 솔직히 의사도 의사가 아니어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사람마다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이제 내가 마인드 컨트롤 얼마큼 잘하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환자가 고맙다고 하면 저도 기분 좋아요. 예, 이렇게 한 환자분이 왔을 때 안 보이는 여러 파트에서 노력해 주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 팀들이 이루어져야지 환자분이 치료가 잘 되고 회복이 잘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보면은 상당히 가볍게 볼 수 있는 드라마이기도 하고 안을 우리처럼 이렇게 뜯어보면은 좀 생각하게 해주는 늘 설정이 우리 나이랑도 똑같고 학번도 똑같고 또래에서 되게 통하는 거는 많은 것 같아요. 저희의 생활과 되게 비슷한 그런 면에서는 되게 추억이 돋고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생활했던 거가 생각해보면 비슷한데 조금 더 여유 있고 너무 아름다게 나온 건 있어요. 저희는 조금 더 찌들었던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라는 건 사실은 마음 편히 이렇게 즐기면서 봐야 되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에는 생각이 많이 나게 하는 저한테는 좀 어려운 드라마예요. 여기까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